안녕하세요. 즐거운 심사천구입니다. 요양급여 비용의 행위급여에는 일반 원칙과 산정 지침이 나누어져 있다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었어요. 일반 원칙은 산정 지침을 포괄하는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정 지침은 이렇게 분류 항목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행위급여 분류 항목을 살펴보면 1장부터 20장까지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 분류 항목들을 각각 산정 지침이 고시가 되어 있고요. 기본 진료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 진찰, 입원 등을 이야기하고 검사료는 초음파, 또 혈액검사 같은 것들을 검사료라고 이야기하죠. 영상 및 진단, CT, MRI, 투약 및 조제료, 우리가 투약을 위해 약을 만드는 행위, 주사를 놓는 행위, 피하 또는 근육 내 주사, 정맥 내 유지침 이런 것들을 주사료라고 하고요. 마취료, 이양요법료, 정신요법료 등등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급성기에서 거의 사용하는 것은 여기 10장 전에 9장까지 여기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간은 기본 진료료를 알아볼 건데요. 기본 진료료를 살펴보면은 진찰료, 입원료, 의약품 관리료,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 질병가금, 전문병원 관리료 등 이렇게 조금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저희가 급성기에서 사용할 거 살펴보면 뭐가 있을까요? 진찰료, 입원료, 또 의약품 관리료, 의료질 평가 지원금까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진찰료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급여 산정 지침 중에 기본 진료료, 그 중에 제일 먼저 있던 진찰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진찰료에 대한 의미, 그리고 산정하는 횟수, 가산, 그리고 기타 사항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보았고요. 진찰료라고 하는 것은 기본 진찰료와 외래 관리료를 합한 것을 진찰료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 진찰료는 병원을 관리하거나 진찰권을 발급하는 것, 그리고 외래 관리료는 외래 환자를 처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외래 관리료라고 해요.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을 기본 진찰료라고 이야기하고요. 진찰료, 의사가 진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항목, 초진과 재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초진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상병을 동일 의료기관에 동일 진료 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감기로 A병원에서 홍길동 의사에게 진료를 처음 받았어요. 그랬을 경우엔 초진. 감기가 걸려서 A병원에서 홍길동 의사에게 계속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재진으로 산정하면 되는 거예요. 감기가 계속 낫지 않고 병원을 계속 다니게 된다면 이 경우도 재진으로 보게 되고요. 이게 감기가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명확치가 않아요. 90일 이내에 내원했을 경우 이때도 재진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종결이라고 하는 것은 투약이 종료되는 시점이나 병원에 다시 내원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이제 종결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치료 종결 후에 동일 상병이 재발해서 진료했을 경우에는 초진으로 본다. 그런데 종결 후에 30일 이내에 내원했을 때 우리 편도선염이나 감기 같은 경우에 뭔가 확실하지 않죠. 애매모호해요. 이런 상병들로 30일 이내에 내원했을 경우에는 종결이 되었을지라도 다시 재진으로 산정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진찰료를 산정하는 횟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진찰료는 여러 번 진료하더라도 1회만 산정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각각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게요. 동일 의사가 동시에 2가지 상병을 진찰했어요. 홍길동 의사가 배탈도, 상세불명의 복통도 진단을 내렸고요. 그리고 감기도 진단을 내렸어요. 상기도염 진단을 내렸을 경우에 그때는 진찰료가 1회만 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기, 상기도염으로 진료를 계속 보는 중에
하기도염도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하기도에도. 하기도염증에 대해서 진료를 했을 경우, 동시에 진찰을 했을 경우에도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하고 이때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동일 상병, 감기로 홍길동 의사와 김영희 의사가 같은 날에 진찰을 했어요. 이때도 각각 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찰료는 한 번만 산정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각각 두 번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2개 이상의 진료 과목의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가 다른 상병에 대해서 그 전문 과목이나 분야가 다른 의사들이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각각 산정이 가능해요. A병원 조금 큰 병원이에요. 이 병원에서는 상과 진료도 하고 내과 진료도 하고 있어요. 환자가 질출혈이 있어서 병원에 내원했다가 이상하게 목도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과 진료도 같이 보게 됐어요. 이 경우에는 A라는 의사가 진료를 했고요. 목이 아픈 경우에는 B 의사가 진료를 했어요. 각각 다른 의사에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했을 경우에는 진찰료를 따로따로 받을 수 있어요. 각각 산정이 가능하다. 그럼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방사선 진단을 내려줬어요. A의사가 가서 CT 촬영이나 MRI 촬영 이런 걸 하려고 처방을 내렸는데 병원에 갑자기 무슨 사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날 촬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A 의사에게 진찰은 받고 처방까지 받았잖아요. 하지만 촬영을 하지 못했다면 진찰료 산정은 할 수가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세 번째로 진찰료의 가산이 있는데요. 가산의 경우는 나이나 이런 시간이나 요일에 따라서 가산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소아가산의 경우는 만 1세 미만의 경우, 그리고 만 1세 이상 6세 미만의 경우 이렇게 소아에게 점수로 가산을 해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진료 볼 때는 어른들보다는 조금 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아가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 보통 근무 몇 시까지 하나요? 일반적인 직업에선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시간 이외에 저녁 1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이 사이에 진료를 하는 경우에도 기본 진찰료의 30%를 가산해 준다라는 내용이에요. 토요 가산의 경우 우리 대부분 주 5일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죠. 그럼 토요일 날 일하면 어떻겠어요? 조금 더 수당을 지켜줘야겠죠. 이때 토요 가산이 붙게 되는데요. 기본 진찰료의 30%, 토요 가산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시간에 진료를 받을 경우에 토요 가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 앞서 보여드렸던 소아가산, 야간가산, 또 토요가산의 이런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가산의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의원이나 병원급에만 해당이 돼요. 병원급 이상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시간은 20시에서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누구를 만 6세 미만의 소아를 진찰했을 경우에는 기본 진찰료의 100%를 가산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타의 경우인데요. 기타의 경우는 가산의 경우라기보다 오히려 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찰은 따로 받지 않았지만 진찰료를 산정해야 할 때 예를 들면 의사를 만나지는 않았어요. 팔이 아파서 이제 물리치료를 처방을 받았는데 굳이 의사를 만나지 않아도 돼요. 나는 물리치료만 받고 가도 됐을 때 아니면 주사약이 처방이 내려져서 이 주사만 맞고 가면 돼요. 의사를 굳이 만날 필요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정해진 특정 점수, 산정된 점수에 따라서 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처방 약제를 대리 수령했을 경우에는 이 진찰료의 50%만 산정한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산정 지침 중에서 기본 진료료 중에 진찰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진찰료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진찰료는 어떤 경우에 한 번 산정할 수 있고 각각 산정할 수 있고 또 산정할 수 없는 건지, 또 어떤 가산의 종류가 있는지, 가산이 아니라 감산하여서 진찰료를 책정해야 해서 심사 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본 진료료 중에서 입원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